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사파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파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낱말 한번 살펴보겠다. 우리말로는 이제 사파다. 한자로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일단 사파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떠오른다. 그렇지만은 에피소드란 낱말과 관련된 사파도 상당히 의미가 복잡하면서 또 사파란 그런 낱말인데 한자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과는 좀 다른 의미의 사파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파, 꽂을삽이다. 그림 화자가 들어간 사파라고 보겠습니다. 꽂을삽. 꽂는다는 것은 손으로 꽂는다. 그리고 이 글자도 가래삽이다. 발음이 여기서 왔죠. 가래라는 것도 뭔가 꽂기 위한 삽 같은 것으로 이렇게 퍼내는 막 그런 작업을 하죠. 이것은 모양을 보면 사실은 뭔가 여기에 절구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글자를 보면 일천천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막 방패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절구공이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절구질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찢는다. 살을 찢는다 할 때 막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꽂을삽이다. 그리고 그림화라는 것은 분율자와 밭전자와 한일자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붓으로 밭의 구획을 그린 모양이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붓으로 이렇게 이것은 누구 밭, 누구 것,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것이 그림이다. 또는 여기에 옛 글자와 같은 모양으로 보면 붓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뭐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글자가 합쳐져서 그림이란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파라는 것은 그림을 끼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꽂는다는 것과 막 끼워 넣는다 같은 그 행동의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끼워 넣는 것이 사파다 이렇게 되죠. 국어사전을 보니 서적이나 신문, 잡지 따위에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는 그림이다. 그렇죠? 그림이 들어가면, 관련된 그림이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사파라고 한다. 그림을 끼워 넣는 이유가 그렇게 있다. 넓은 뜻으로는 서적이나 잡지의 표지 또는 컷 그리고 광고 미술 따위도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영어말로 illus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llustration을 국어사전에서 보니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렇죠? 사용되는 사파다, 사진이다, 도안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illustration을 다른 말로 하면 사파라고도 하고 삽도라고도 한다. 도도 그림이죠. 또는 도해다. 도해. 그림으로 해석한다. 그림으로 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관련된 사파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은 디자인이다 또는 사진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활 주위에 있고 또 쉽게 구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파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파, 말씀화라는 것이 들어가서 사파가 있다. 이것도 사실 내용을 따지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오해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파는 글자 그대로 보면 끼워 넣는 이야기, 끼워 넣은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에 끼인 짤막한 토막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가 쭉 있는데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죠. 뭐 예를 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토막 이야기를 사파라고 한다. 예문을 볼까요? 그런데 이곳에 부계하지 않고 지나가기는 어려운 사파가 있다. 자, 어떤 변영로 선생의 이제 명전 40년이라는 이제 글에 보면 어떤 꼭 글을 써야 되겠다, 부기해야 되겠다, 꼭 곁들여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파가 있다 했을 때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그렇죠? 그림이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조그만 이야기, 토막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를 세운 주몽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개의 사파로 시작한다. 두 개의 짤막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라는 그런 영어 말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파는 에피소드와 관련 있고 거의 유사하게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피소드라는 낱말을 제가 국어 사전과 여러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 번은 체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에피소드를 찾아보니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그렇죠?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토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 사이에 끼어있는 짤막한 이야기. 앞에서 사파에서 어떤 끼어있는 토막 이야기라고 했죠. 막 그런 짤막한 이야기다. 이 영화는 몇 가지 큰 사건과 그 사이사이에 자잘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막 이렇게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곡의 한 주제로부터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사이에 삽입되는 짧고 자유로운 부분, 막 곡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는 사전에 세 가지 뜻으로 나와 있는데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것은 일화라고 일단 많이 얘기합니다. 일화. 그렇죠. 일화라면 숨은 이야기. 그렇죠. 막 그런 얘기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파, 앞에 말씀화를 쓴 사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삽입구, 또 음악적인 삽입부, 막 이러한 의미로 사파가 쓰이는데, 에피소드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좀 보니까, 일단은 어원을 한번 보니까, 그리스어의 에페이소도스라는 막 그런 것에서 왔는데, 이거는 추가해 넣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합창대 노래와 노래 사이에 짤막한 대화 부분을 에피소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문학이나 영화에서 작품의 변화를 주거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삽입되는 부분을 에피소드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 특별히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만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어떤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시리즈, 연재, 그렇죠? 시리즈 등 장편 시리즈 작품의 한 회 또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 그렇죠? 그것을 칭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편 시리즈물에서 10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어져 있다. 그랬을 때 제1화, 제2화, 뭐 제5화, 제6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또는 제1회, 제2회, 제3회를 나눌 수가 있다. 그것을 요즘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 그때 이러한 에피소드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만 에피소드와 사파를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정신의학에서 좀 쓰는 용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울 에피소드다. 또는 조증 에피소드다.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우울 사파다. 조증 사파다. 에피소드와 사파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정신장애가 처음 발생해서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제 중간에 막 조울증이 있을 때, 조증이다, 울증이다 했을 때, 이따가 평범하게 오다가 갑자기 어떤 조울증에 어떤 정세가 있다. 여기 시작에서부터 끝, 그리고 다시 또 평범하게 돌아온다 했을 때, 여기서 시작에서 끝까지의 시점까지의 그 기간을 에피소드라고도 하고, 또는 사파라고도 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 사파다. 또는 우울 에피소드 이렇게 되겠죠. 우울 사파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서 끝나는 기간이다. 우울 증상이 나타나서 끝나는 기간 이것을 하나의 우울 에피소드 또는 우울 사파라고 한다. 그렇지만은 단순하고 순간적으로 우울한 느낌이 있다. 어떤 병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잠깐 우울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울 사파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우울한 기분도 들고 잠시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우울 사파, 우울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울한 기분도 들고 또 함께 전반적으로 정신 및 행동에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그때 이제 이러한 사파 또는 에피소드란 말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짧게 낀 형태의 사파처럼 앞에 사파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사파처럼 갑자기 특정 성향이 짧게 발현하는 일을 가리킨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나 행동에 전반적인 문제를 불러오는 것 그리고 발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이 어떤 이 정신의학에 있어서 에피소드 사파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 이 사파란 말과 에피소드란 말이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용례가 앞에서도 많이 있었다. 특별히 이건 좀 전문 용어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파, 꽃화자를 넣으면 이제 꽃을 꽂는다. 이렇게 되겠죠. 꽃을 꽃병 따위에 꽂는 것, 꽃꽂이를 또 사파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삽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어떤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를 끼워 넣는 것을 얘기한다. 또는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는 것이다. 단서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그렇죠. 할 때 우리가 드립자를 쓴다. 삽시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이제 숟가락이다. 숟가락시다. 그렇죠. 숟가락. 삽시. 제사를 지낼 때 숟가락을 매에 꽂는 것이, 꽂는 것. 그렇죠. 제밥에 이렇게 숟가락을 꽂는 것. 그것을 삽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삽목이다. 네. 식물의 가지, 줄기, 잎 따위를 자르거나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게 하는 일. 또는 꺾꽂이를 가지고 삽목이라고 한다. 그렇죠. 삽탄이라는 것도 있다. 총이나 포에 탄화를 끼워 넣어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삽탄이다. 그 외에는 삽자가 다른 낱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명에도 한 두 군데 봤습니다. 삽시도라는 게 있더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남서쪽에 있는 섬인데 하늘에서 바라보면 화살시죠. 화살을 꽂아놓은 삽 한 것처럼 꽂아놓은 활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네. 화살을 꽂아놓은 활처럼 생겼다. 네. 어느 부분을 두고 그렇게 얘기한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삽시도라. 네. 위에서 이렇게 본 것이 화살을 꽂아놓은 활이다. 네. 어떤 부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삽시도의 이름의 유래다. 또 이제 삽교라는 게 있죠. 삽교. 삽다리 할 때 삽교. 충남 예산군에 있는 삽교읍. 이것은 원래는 섭다리였다. 섭. 그리고 그것이 삽다리로 바뀌고 삽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원래는 관련 없는 글자다. 그렇지만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섭다리 할 때 섭이라는 것은 임나무나 풋나무 또는 물거리 따위에 뗄나무를 통틀어 이러는 말. 뗄감을 섭이라 한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섭다리에서 삽다리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보니까 지금의 이제 삽교 옆에 살던 어떤 새아씨가 있었는데 친정어머니의 부엄을 듣고 건너지 못하여 애태우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섭으로 그렇죠. 이 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놓아 건너게 했다. 그래서 섭다리다. 그것이 삽다리로 변하고 삽교가 됐다. 또 하나는 이제 1860년에 무렵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조성할 당시 행차하는데 다리가 좁아서 섭으로 다리를 더 놓았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섭다리의 유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삽교업이 됐다. 네. 그래서 이 꽂을 삽과는 사실은 크게 별로 연결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가래삽은 별로 이렇게 잘 안 쓰입니다. 제가 겨우 찾아본 낱말이 반삽이다. 반삽. 밥반자예요. 밥. 그렇죠? 반사. 또는 이 삽자도 쓴다. 쇠근변에. 또는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이다. 이렇게 하는 사전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 네. 밥을 푸는 도구다. 반삽. 나무나 노쇠,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따위로 만들며 숟가락과 모양이 비슷하나 더 크다. 밥 푸는 것을 반삽이다 한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하품 흠자가 있으면 마실 삽이다. 마신다. 사표라는 낱말이 역사책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를 마신다. 옛날에 서로 굳게 맹세할 때 짐승의 피를 입가에 바르던 일이다. 뭔가 의형제를 맺는다든지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으면서 할 때 하는 의식 중에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거나 또는 입가에 바르는 것, 그것을 사표리라고 한다. 이때 맞습니다. 자, 이 가래삽에서 세금을 얹으면 또 이것도 가래삽이다. 네, 삽을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삽 있지 않습니까? 그 삽은 원래는 리얼 비읍에 삽이란 고유어가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자어에도 이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삽이란 발음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리얼비읍의 삽, 고유어는 삽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삽으로, 지금의 삽으로 바뀌면서 한자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낱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화삽이다. 부삽이다. 그렇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궁이에 사용하는 그런 화삽, 부삽 할 때 한자를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쓴다, 병기를 한다. 뭐 전기삽이다 할 때 다 이런 글자를 쓰고 있다. 어쨌든 예전에는 리얼비읍을 쓴 그렇죠? 리얼비읍을 쓴 삽이란 고유어가 있었다. 이것이 한자어 때문에 일한 모양으로 좀 바뀌고 이것은 좀 활기를 잊어서 잃어서 이제 지금 안 쓰이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중일본이 삽화 그렇죠? 삽화 일본은 삽화를 우리와 같이 쓴다. 그런데 글자는 이제 조금 신자체가 다르다. 중국은 삽화라는 낱말은 아마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삽도라는 낱말을 쓴다. 삽도 그렇죠? 근데 꼬질삽은 신자체는 조금 바뀌었다. 그렇죠? 여기 절구구자가 좀 복잡하다 해서 여기 밭전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리고 간체자도 간체자는 아래쪽에 요 부분 그렇죠? 요 꼬리가 없다. 원래 꼬리가 없는 이것이 본자다. 원래 본자고 뭐 이게 속자인데 우리나 일본에서는 이것을 속자를 더 많이 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본자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중국의 화자는 여기에 또 획이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죠? 빠졌다. 그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삽화의 세 가지 낱말, 삽화, 일러스트레이션을 의미하는 삽화가 있다. 또 에피소드와 관련된 그런 의미의 말씀화가 들어간 삽화가 있다. 또는 꽃꽂이를 얘기하는 삽화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